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카페 TV입니다. 이번 주 중국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마지막 날 1% 넘게 떨어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중국 현지 증권가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발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따라서 중국 증시가 변동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동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이었습니다. 집카페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주식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중국 현지 증권사 연구원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매일 제게 보내오는 여러가지 정보들, 그리고 국내외 중국 증시 관련 뉴스를 분석해서 급등한 날은 왜 급등했고 떨어진 날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악재와 그리고 호재,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국 상하이 종합 5일간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많은 투자자들은 이번 한 주 우상향의 모습을 간절히 기대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은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수요일까지 조금 이렇게 오르는가 싶더니 한 주를 급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자, 월요일은 소폭 상승하며 연속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날 중국 증시가 대출 우대금리 동결에도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바로 중국 추가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2달 연속 동결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해서 강력한 경기 안정화 의지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금리 인상에 들어서면서 인민은행의 운신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면임을 확정지을 올 가을에 있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이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인민은행이 비록 제한적 수준에서라도 통화 완화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그 20차 당대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 가장 큰 힘을 쏟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이어진 것도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상승폭을 제한했다는 분석인데요.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의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학교 등교까지 중단시키고 지역을 봉쇄하고 또 외부 출입까지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 많은데요. 저희 아이들도 계속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나면 나가서 핵산 검사를 하고 또 그것을 지역 교육국에 보고하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소폭 상승했지만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이날은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대규모 세금을 환급하기로 한 것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1일 국무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이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서둘러 환급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6월 말까지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조 위안 상당의 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동방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중국 항공주들이 크게 요동을 쳤는데요. 탑승객 132명을 태운 중국 동방항공 소속 여객기가 그 추락한 광시 장족 자치구 이 사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탑승객 생존이나 구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자금도
이날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수요일은 수소 부동산 지원 정책으로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부동산 관련주 강세가 증시를 끌어올렸는데요. 중국 정부가 안정속 성장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얼빈시 주택 도농건설국이 6개 지역의 상품방에 대한 주택 판매 제한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힌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상품방은 분양 거래를 하는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수소에너지 관련주도 이날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서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을 강조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 당국이 빅테크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다 자사주 매입 소식도 증시 상승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는 중국 당국의 정책에 따라서 크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전날 올랐던 것만큼 다시 떨어졌고 마지막 날인 금요일은 급락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부과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의 1개 기관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의 2개의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 중국의 1개의 기관 등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무증상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신규 감염자 수가 닷새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 수는 오미크론 확산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를 돌파했는데요. 중국은 정부 당국이 코로나 혁명 시대를 주장하고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악재를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혁명을 주장하며 도시를 봉쇄하고 시내 버스도 운영을 안 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증가하는 추세라서 염려가 되긴 합니다. 투자에 특별히 더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자금이 5거래일째 쭉 빠져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그래도 다행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더 큰 낙폭을 줄일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3개월 중국 상하이 종합을 보면 지난주 완전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요. 밑바닥 중에 밑바닥 같지만 RSI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또 밑바닥은 정말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상승보다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최근 1년을 봐도 현재 가장 밑바닥인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최근 중국 국내외 기관과 전문가들은 중국 빅테크를 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지난주 중국 빅테크 기업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기억하시죠?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우려 등 이런 이유로 주가가 날개 없이 추락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시장 달래기 덕분에 다시 상승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빅테크주의 가치 평가가 여전히 매력적인 만큼 타이밍상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설 때가 아닌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기관과 전문가들은 매수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주가 상승이
단기 반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증권신문에 따르면 한 애널리스트는 최근 빅테크 주가의 하락이 펀더멘탈에 기반한 것이 아닌 만큼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며, 앞서 중국 금융안전위원회가 자본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 한동안 증시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JP모건 아시아 중국 주식 전략 책임자는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면서 정보통신, 공업, 에너지, 소비 등의 종목에 비중 확대를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빅테크를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완화 신호가 뚜렷한 데다 기업 가치 저평가, 호실적 등에 따라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금융안전위가 자본시장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고 통화 완화 정책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며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추천 업종으로 중국 당국이 집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테크 등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냉전, 코로나19 확산 등의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리스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카페TV는 계속해서 중국 주식시장을 분석하고 주변 중국 현지 증권가 친구들이 전해주는 내용들, 그리고 국내외 관련 뉴스들을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꼭 상황을 확인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